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세 번째 FDA 도전. 메드스케이프에서 위장간암 4대 치료 전략 관련해서 리보세라인 캄릴주막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 강보합세 건이 38,95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차트 흐름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9월 5일 금요일에 250만 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120만 주 이후에 지금 8거래일 정도는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에서 플랫형으로 21선 부근에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49만 주 정도. 프로그램과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신한,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제 커버링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일단 주력하는 어떤 창구가 공매도 외에는 크게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창구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이제 분봉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38,200원대까지 아침에 연봉이었다가 장중에는 39,150원. 그래서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강보합권 정도 흐름으로 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아직 방향성 관련되는 부분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월봉상에서는 작년 고점 12만 9천원대 대비하면 고점에서 70%. 일단 이제 뭐 4만원 언더, 3만원, 뭐 2만원, 뭐 요런 어떤 구간들 자리는 중기 이제 바닥권 가격 자리니까 지금 횡보하면서 흐름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제 밑단에서는 계속 HLB는 내년도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매수 국면으로 일단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HLB가 세 번째 FDA 도전,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하게 되면 2023년도 NDA 이후에 작년도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미션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면, 클래스 2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지면 하반기에 최종적인 뭐 FDA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도 그 CRL을 두 번째 맞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이런 상황일 때 HLB가 5월 달, 뭐 7월 달 이런 이 타임 스케줄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는 결국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입장을 감안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Q&A 18개라든지 항서제약의 어떤 입장을 감안해서 유럽 EMA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홀드되는 분위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주 전에 금요일날 공개되었던 CRL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좀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닥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쯤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미션 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지금 계열 종목에서 흐름들은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재제출하는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면서 일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항서제약 중심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HLB 쪽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홀드해서 미국 중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이후에 그 승인 이후 뭐 관련되는 부분, 결국은 미국 관련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유럽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 진행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9월달 관련되는 부분들은 회사가 40회차 전환사채로 어느 정도 뭐 처리를 했습니다만, 10월 뭐 11월 내년 초까지도 추가적인 주가에 따라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풋옵션 관련되는 리스크는 뭐 줄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플랫형으로 갔을 때는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리스크가 여전히 뭐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낮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위장간암 4대 치료 전략 주목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면, 세계적으로 비대장성 위장간암, 그러니까 위장간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와 위와 대장과 뭐 소장 거쳐가지고 항문으로 이제 음식물들이 소화되어서 흡수되고 배설되는 가정의 어떤 전체적인 긴 간을 위장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화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대장을 제외한 것을 이제 비대장성 이제 위장간이라고 보시면, 뭐 식도암도 여기 해당될 거고, 위암, 그 다음에 주변의 장기에 해당되는 뭐 간암, 그 다음 뭐 췌장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증가하면서 치료도 점점 다중화되고 있다. 그래서 4대 치료 전략이, 메드스케이프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의료 정보 이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4대 치료 전략이 주목된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담당 관련되는 부분은 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니까 뭐 참고로 조금 보시면, 결국 이제 차세대 스킨싱 연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유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암제 관련해서 변이라든지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이제 게놈 프로파일링으로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 마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FGFR 억제제 관련되는 페미가티닙이라든지 푸티바티닙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데, 항육법보다 이제 개선시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액상생검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 항암 관련돼서는 그 조직 검사를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직생검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침습접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칼을 대어서 절절해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가는 거고, 액체 생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액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덜 침습적으로 이제 종양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슬레리주먹 관련되는 부분들 관련되는, 이거는 식도 이제 편평 세포암이기 때문에 F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에서 이제 불변하는 어떤 부분에 관련되는 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간세포암 관련되는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면역 치료와,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와 테이스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색전증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으로 암세포 쪽으로 가는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해서 막아버리는, 색전한다는 말은 블라킹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표적항암제 이전에는 이제 이런 테이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는 부분인데, 표적항암제와 면역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나왔을 때는 여기와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확장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캐베이스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니까 이 테이스를 더했을 때, 그냥 색전술만 쓰는 게 아니라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는 병용을 같이 더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 이게 실질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요게 이제 11개월로 테이스 단독 했을 때 3개월보다는 상당히 4배 가까이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65%, DCR 같은 경우에도 87%가 나와서, 그러니까 객관적 반영률과 이제 질환 조절률이라고 하는 말은
뭐 CR과 PR과 SD 관련되는 부분을 합산해서 데이터를 이제 내는 부분인데요. 단독으로 했을 때 30%와 63%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보는 어떤 이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테이스의 면역 조절 효과가 항암 그 종양 항원제시를 정진시키는 리보세라닙의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의 신호를 뭐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왔다. 이 부분들이 이제 치료 전략으로 위장관 특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테이스트 관련된 확장 여기까지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네리주맙이 이제 전략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서브션 위에 좀 참조하실 부분들은 리서브션 관련 이거는 이제 스텔스 바이오테라피틱스인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바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 지금 희귀질환입니다.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올해 5월달에 이제 여기가 이제 CRL을 또 맞았던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자문위에서는 권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FDA가 약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바스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희귀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약물을 거부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른 일정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 FDA가 권고한 대로 재제출을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제출했는데 통상 한 달 정도 이내에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클래스 1, 2 정해지면서 포드파 일정이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경미한 안전 업데이트 그 다음에 특정 제조상의 결함이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과 안전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확인이 포함되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보통 한 달인데 일주일 만에 억셉턴스 레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드파 일정 자체도 그 통상적으로 이제 클래스 2 하면 6개월이잖아요. 클래스 1이면 2개월인데 여기는 이제 목표 검토일이 9월 26일로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 부분이 났는데 2주 정도 되어서 이 부분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뭐 8월 뭐 20일 정도의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26일이니까 이제 뭐 1, 2주 안에 최종적인 포드파 결정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는 과정과 그 다음에 클래스 1, 2 지정해서 포드파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른 부분.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클래스 1, 2 정해지게 되면 일정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여러 이제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여러 사례들을 해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네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FDA가 좀 어떻게 이제 이후에 진행하는지도 뭐 챙겨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2% 강세 흐름이었고 홍콩에서는 0.30%.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거래량은 여전히 44만 주인데 4일 연속으로 지금 거래 비중에서는 14%입니다. 거래량이 작은데 비해서 공매도의 압박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542만 주 9월 10일 기준.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대차 거래가 좀 제법 상한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한 2배 이상 많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의 기타 이제 개별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